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장을 세게 맞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2,000달러 선을 일시 반납을 했다는 소식과 네, 그에 이어서 11,800달러 선을 반납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는 비트코인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작년 암호화폐 하락장을 예견했던 미국의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 오늘 비트코인의 하락은 S&P 지수가 90분 동안 500포인트 하락한 것만큼 큰 변동성이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가 해당 트윗을 게시한 시점 비트코인은 1시간 동안 1386만 1001달러에서 최저 1100, 35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외신은 이제 비트코인 단기 하락은 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탄센트가 오늘 비트코인 하락은 지나치게 빠른 상승 이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엑스의 운영 중단과 연관 짓는 것은 억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코인엑스 거래소가 인도 선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대외 홍보를 지난해 진행해 왔던 것은 맞지만 해당 거래소 내 비트코인 24시간 거래량은 24BTC를 채 못 넘긴다고 하네요. 네, 이와 같은 소규모 운영 중단 소식은 비트코인 시세에 큰 흐름을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과 점유율 상승은 알트코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3,000달러에서 11,500달러로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은 어제 바이낸스에서 연간 최고가인 13,970달러를 간신히 돌파를 했지만 오늘 갑작스러운 하락으로 현재 11,500달러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 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을 촉발시켰을 것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이 약 8%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고 이오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등 주요 알트코인들이 가격 하락폭이 컸다고 합니다. 네, 투자자들이 아직 알트코인으로 돌아오지는 않은 듯 보이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2.68%까지 상승을 했으며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2019년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최근에 파라볼릭 움직임 이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은 알트코인이 큰 회복세를 보이기 전에 코인의 시총이 낮은 쪽으로 이동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점유율과 알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2,972달러 돌파와 함께 비트맥스 역사상 가장 높은 거래량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아마 네, 강세 장대 조금 상승을 하고 하락하기 전에 나왔던 기사 같네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대규모 강세 움직임에 대한 소식이 줄을 잇고 있었죠. 네, 불과 3개월 만에 이제 4,000달러에서 12,000달러까지 가까운 강세 지역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러한 가격 인상은 암호화폐 업계에 인기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과 현재 시장 상황으로부터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분석가인 알렉스 크루거가 그 중 한 명이고 그는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밤 비트코인 12,972달러를 기록한 시간별 캔들이 비트맥스 역사상 가장 높은 시간별 거래량을 기록했다며 네, 이렇게 많은 양의 거래량이 지속될 때 종종 단기 고점을 나타낸다 이후 5분 만에 고점이 깨지는 것을 감상할 수 있었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달러 약세와 이란 제재는 비트코인과 금을 새로운 최고치로 밀어넣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달러 강세 스토리가 연일 히트를 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과 금이 들뜬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지시함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금 모두 적어도 현재로서는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제재를 확인한 직후 달러 대비 2.9% 오른 11,363달러에 거래가 됐다며 한편 금은 1,434달러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달러화는 6월 25일 유로와 일본 엔화에 대해 수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을 했는데 미 달러화 지수는 주요 통화 경제국 6개국에 대해 지난 5차례 통화 거래에서 1.7%의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이란과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 완화 조치로 인한 파급 효과가 최근 달러화 약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한편 일부 분석가와 거래자들은 비트코인의 최근 랠리를 일종의 반달러 거래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을 밀어 올리고 있는 둘 사이에 상당히 분명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펀더스트레스의 글로벌의 공동 설립자이죠. 톰 리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최근 CNBC와의 대화에서 리는 비트코인이 최근 5자릿수로 복귀한 것은 많은 매크로와 FX 거래자들에게 그 자산의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확산시켰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암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비트코인 랠리를 부채질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리브라 암호화폐 사업으로 촉발된 자산 계급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되살아난 데 있을 수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등등 기타 많은 지금 암호화폐 상승장에 관한 이런 이러쿵저러쿵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 상승했다, 이렇다 상승했다, 이래서 상승을 했다. 추측만 있을 뿐인데 가장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지금 미중 무역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합쳐져서 가격의 상승이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1년 전에 비트코인 역사를 봤을 때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이 역대급 상승 랠리가 있었다라고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죠. 그 역사대로 반복된다면 2020년 5월, 6월로 지금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1년 전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언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난 이것 때문에 오른다 하면서 올랐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 추측 때문에 추측뿐이죠. 근데 다 가능성 있는 추측입니다. 다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증가했는데 비트코인의 강세 영향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자산 규모가 약 30억 달러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스케일은 이번 분기 전체 투자 규모의 56%는 헤지 펀드로부터 유입된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유입된 자금은 전분기 대비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강압적 규제 대신 특정 리스크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핀테크 부서 임원 데미안 펑이 27일 열린 연례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강압적인 규칙을 만드는 대신 특정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온라인 경제 전문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테러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해 반드시 규제돼야 하지만 방법이 중요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내포된 위험성을 파악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강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많은 암호화폐에 관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마이너스 7%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136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이 11% 정도 하락을 하며 전날 40만 원대를 보여줬었는데 현재 35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리플 XRP 지금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00원대로 네, 복귀를 했습니다.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리플 XRP 리또속이다, 리또속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네, 송대관 씨를 다시 불러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네, 리플 XRP를 많이 네, 욕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네, 남들 오를 때 찔끔 오르고 떨어질 때 정말 밑에서 누가 잡아 끌어내는 듯이 정말 밑으로 네, 처박히고 있죠. 네, 이런 모습 때문에 리플 XRP는 뭐 200달이다 또 300달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리플 XRP보다 더 많이 떨어진 코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시가총액 3위인 리플 XRP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겠죠. 네, 현재 리플 XRP의 가격과는 다르게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SBI 머니탭 같은 경우는 7개 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받았다고 합니다. 네, SBI 홀딩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자체 송금 앱 머니탭이 최근 7개 상업 은행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이번 자금 조달로 머니탭에 투자한 기업은 20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머니탭은 SBI 리플 아시아 일본은행 컨소시엄이 개발한 분산 원장 기술 기반 스마트 송금 앱이죠. 리플사의 엑스커런트 솔루션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리플, 네, 레그테크 업체 코인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FATF 지침을 준수한다는 방침인데, 네, 26일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리플이 레그테크 업체 코인펌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네, 리플은 이번 제휴를 통해 자사 암호화폐 XRP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권고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인데요. 네, 레그테크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로 IT를 이용해 네, 규제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레그테크가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라는 얘기죠. 네, 코인펌은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정책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자의 자산이 믹서를 통해 세탁된 자금인지 여부를 파악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믹서란 여러 고객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를 한데 섞은 후에 재분배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해 돈의 출처를 숨길 수 있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파웰 쿠스코스키 코인펌 CEO는 코인펌이 제공하는 정보는 암호화폐 주소와 관련된 실제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지만 해당 주소가 익명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의 소유 여부와 해당 주소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고위험 국가의 등록 여부 등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 주소의 위험도를 평가해 0부터 99까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자금 세탁 위험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리플이 중앙은행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항상 최신 기술을 더 빠르게 얻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죠. 네, 오늘날 리플은 이런 금융기관의 비효율적인 솔루션 해결을 위해 포지션에 위치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 블록체인에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은 자신들이 애써 무시하던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고객들과 함께 범선에 물이 가득 찬 형국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글로벌 은행들은 리플이 가져다줄 신속하고 합리적인 거래 속도에 대한 협력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리플과 IMF는 동맹 중인가? 라는 이런 부제를 살펴보게 되면 리플은 스위프트 은행 네트워크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 라센 공동 창업자는 IMF와 핀테크 앤 더 퓨처 오브 파이낸스에서 국경을 초월한 합의의 필요성과 분산 원장 기술에 대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올해 초 은행들이 블록체인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었죠. 네, 그녀는 은행이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리플과 서클이 은행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며 적응할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녀는 많은 국가들이 은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하지만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서클과 리플들을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네, 한편 유럽 중앙은행 또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화정책 및 암호화폐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리플 XRP를 언급하면서 리플의 입지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리플 XRP 기반 콘텐츠 플랫폼 코일이 임저에 IMGUR에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XRP 기반 컨텐츠 플랫폼 코일이 이미지 공유 플랫폼 IMGUR을 구축하는데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플랫폼은 프리미엄 회원 전용 서비스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컨텐츠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수익 구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코일의 공동 창업자이자 리플의 전 CTO 스테판 토마스가 IMGUR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현재 리플 XRP의 가격을 비웃듯이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재의 가격을 보게 되면 이 호재들은 정말 누구를 위한 호재인가, 정말 리플에 관한 호재가 맞는 것인가, 두 눈을 보고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리또속이라고 부르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격 자체가 정말 리플 XRP의 잠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지금 리플의 CEO 빵형도 얘기를 했었죠. 2018년쯤에 언급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리플 XRP의 가격 언제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인터뷰에서 리플 XRP의 가격은 2, 3년 후에 알아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1, 2년 정도 더 같이 기다려 보자고요. 리플 XRP 정말 크나큰 상승이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러한 정보들, 이런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금융위가 핀테크 규제 혁신 150건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건의건은 모두 거부했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포스트 27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금융위원회가 규제 혁신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는데 암호화폐 관련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신 건의 과제 188건을 검토해 이 가운데 150건을 수용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공개 ICO와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 송금, 금융회사의 암호화폐 보유, 증권사의 암호화폐 취급업소 실명 확인 서비스 허용 등 건의사항을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서 추가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했지만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업과 간접 관련이 있는 범용 기술을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지침이라고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S&P가 이제 리브라 기축통화 가능성, 글쎄 전세계 규제 승인이 관건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S&P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에 대해 기축통화가 되기는 힘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25일 S&P 글로벌 신용평가는 리브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리브라는 가치의 교환 및 저장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일부만 해결한다면서 리브라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가장 큰 장애물은 리브라가 전 세계적인 규제 승인을 받을지에 대한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리브라가 성공할 경우 지불 및 송금과 관련한 일부 금융 서비스 활동에 가장 직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 예비 통화나 중요한 신용 창출원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리브라가 런칭된다면 실질적인 규제 승인 과정을 따르게 될 것이며 흥미롭게도 어떤 은행도 리브라 프로젝트의 28개 파트너사에 속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리브라의 성공에 대한 회의감이나 관련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표시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라고 하는데, 혹은 리브라가 은행들의 수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잠재성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관측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미국 현지 미디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채 셰리, 발음 힘드네요. 채 셰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그린즈버러 분교 경영학 교수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의 주요 타겟 시장은 개발도상국이라며 법적 통화 평가 절하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리브라는 매력적인 대체화폐가 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리브라를 비롯한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율, 금리가 높고 환율이 불안정한 경제체 내에서 대체화폐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비록 리브라가 일부 국가정부와 미디어로부터 혹평을 받고 있지만 페이스북의 기술력과 자금력을 고려할 때 그 잠재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반독점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주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 카르텔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 대기업의 암호화폐가 독점 규제 당국의 화두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은 지난 18일 리브라 백서를 발표했으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와 여러 정치적 우려를 촉발시켰다고 미디어는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카카오 클레이튼이 메인넷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LG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국내 IT 대기업인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가 클레이튼 플랫폼의 메인넷을 출시했다고 코리아 헤럴드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제 탈중앙화 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이 국내 블록체인 채택을 견인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된다고 하는데, 네, 현재 LG를 비롯한 현지 몇몇 주요 기업들이 출시부터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현재 플랫폼에서는 9개의 탭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레스토랑 리뷰를 남긴 손님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게임 비디오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는 10월까지 34개의 탭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출시는 카카오톡이 시장 점유율을 96%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 메인넷이 출시되면 카카오톡 메시징 앱이 통합된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이 출시되냐 안 되냐가 정말 이 소식의 메인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네, 정말 카카오톡에서 암호화폐 지갑을 이렇게 출시를 한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한 개씩 들고 다니는 꼴이 되는데, 이는 암호화폐 접근성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중요한 소식입니다. 네, 정말 카카오 측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암호화폐 지갑 출시한다 라고 언급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신이 브레이브 브라우저 이더리움 지갑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새로운 이더리움 지갑을 개발하고 있고, 브라우저에 레저, 트레저 하드 월렛을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새 지갑으로 탭 접속, 암호화폐 보관, 수집 등을 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없이 익명으로 토큰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한 지갑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은 보상으로 받은 BAT,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여러 지갑에 바로 입금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하네요.
네, 현재 58코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오스 리더보드 선물 포지션 현황이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현재 롱 포지션이 21.03%, 숏 포지션이 13.20%.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오스는 숏 포지션이 이렇게 좀 더 우위에 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네, 롱 포지션이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아직까지는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암호화폐 가격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겁니다. 하지만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92로 네, 여전히 극단적인 탐욕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 이거는 13시 53분, 네, 오후 1시 53분쯤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소식이 나왔으면 한 70까지는 네, 떨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가격들이 네, 조정치고는 너무나 많은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지수는 네, 0에 가까울수록 공포이고 100이면 네, 낙관입니다. 92 정도면 네, 포모가 극대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음에도 아직까지는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이제 6월 말이 거의 다 왔습니다. 6월 말이죠. 네, 6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2분기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제 3분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정말 3분기에는 역대급 이런 암호화폐의 불장을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491.37원입니다. 항상 F5번을 누르면 가격에 하락이 왔었는데요. 네, 3원이나 떨어졌네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리플 XRP 488.62원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러한 많은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현재 네,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위한 에너지 충전 구간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